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5월 1일에 있었던 강원FC와 포항 스틸러스 경기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그나마 한 번 더 웰링턴을 예상을 해봤으나 웰링턴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김영민 선수가 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후반과 동시에 교체가 돼서 나왔던 이기혁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습니다. 자, 경기 결과는 4대2로 졌죠. 오늘 한 줄평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가 다른 걸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강릉에 도착을 해서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서진이랑 저희 아들이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아, 참 지는 경기 응원하고 오는 게 참 힘들다 그지? 하니까 서진이가 하는 말이 이제는 지는 게 일상인데 이러더라고.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기분이 조금 별로 안 좋았어요. 어린 나이에 물론 이기는 법도 배워야 되고 지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은 지는 게 당연시 되는 좀 그런 마음가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서진이한테 에이 그래도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니까 서진이가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강원이잖아. 그게 마음에 팍 꽂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은 에이 강원이잖아 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포기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오해는 마시고요. 제가 그 한 줄평을 선택한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솔직히 저번 시즌도 그렇고 재작년 시즌에 그나마 상승에 있었으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강원이 항상 순위적으로 높은 팀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요번 시즌 같은 경우는 완전 시즌 초반부터 강원 경기력 좋아. 경기력은 1, 2등급이야. 경기력 좋아. 그런 희망에 대한 환상에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 제가. 그리고 그만큼 그 말에 그 환상에 기대도 너무 컸나 봐요. 실제로 울산한테 4대5로 졌을 때까지는 이렇지는 않았거든. 근데 요번에 4대2로 졌었을 때는, 요번 경기 졌었을 때는 많이 좀 속상하고 약간 화도 나려고 하고 좀 이건 아닌데 라는 식의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강원이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잔류만 하더라도 됐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만큼 눈이 높아지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욕심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더라도 열심히 뛰어주는 이 팀을 좋아해서 응원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주는 우리 선수들이 좋아서 응원했던 건데 성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내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 지나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리고 우리 아들 서진이가 했던 말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우리 응원을 하고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물론 결과까지 같이 갖고 와주면 좋겠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욕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가 우리 팀을 많이 믿지 못하고 있나 라는 약간의 반성의 시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분명히 저는 우리 팀을 믿는다, 우리 감독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은 저뿐만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선수들 어제 그래도 해보겠다고 끝까지 뛰었잖아요. 그죠? 2골까지 따라오고 3대2까지 쫓아오고 막 희망을 보였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4대2로 졌지만은 그래도 악착같이 우리 팬들한테 미안함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악착같이 뛰어준 거에 대해서 그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오늘 생각해보니까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한 줄평을 그걸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리뷰는 할 말을 하고 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시즌 초부터 경기력이 좋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어제도 들었어. 어제 같은 경기력, 어제 전반전 같은 경기력, 막 이 경기력이면 안 질 거야. 그런 얘기에 참 많이 칭찬 아닌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 결국 축구는 예술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술을 얼마나 아름답게 썼나, 얼마나 잘했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승패를 가르는 스포츠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스포츠예요. 그죠? 결국에는. 그런데 지금 확실한 거는 우리가 4패 중에서 3패가 무려 4실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어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격이 안 됐지 수비에 대해서는 실점이 작았어요. 1점 비기거나 그죠? 근데 지금 10경기 중에서 3경기가 4실점이라는 거는 분명히 이거를 집중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쩌다가 화다닥 먹혀가지고 뭐 한두 경기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울산한테 4대0 졌을 때까지만 해도 4골 먹힌 것 갖고는 뭐라고 이야기는 안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포항 장재희 선수한테 완전 단순 역습으로만 잠깐 사이에 해트트릭을 주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이거는 저는 김천전이 예방주사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예방주사할 줄 알았는데 이번 경기가 두 번째 예방주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술과 부딪혔을 때 우리의 부족했던 점을 느꼈던 울산이죠. 반면 진짜 확실한 역습이 나왔을 때 그거를 못 따라가는, 그거를 커버를 못하는 역습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도 상대편 포항 골키퍼가 너무 잘했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키퍼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수비가 잘해줬기 때문이야. 왜냐? 적어도 수비가 상대편이 슛 쏘는 각에 대해서 최소한을 줄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심지어 뭐 우리가 포항 골키퍼가 잘 막았다고 하는데 그 골들의 대부분 어떤 거야? 중거리 슛이었지. 김희석 선수의. 그리고 강토지 선수의 헤딩슛. 헤딩슛은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해가지고 정말 나도 잘 먹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거리 슛 같은 경우는 나는 우리 골키퍼도 충분히 막을 정도의 슛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항 골키퍼가 너무 잘했다라고 우리가 골을 못 넣은 거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장재희 선수가 헤트트릭 할 동안 그거를 못 막아준 우리 수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내 말은. 그리고 어쨌거나 장재희 선수가 들고 뛰어서 혼자서 뛰어가지고 헤트트릭도 하고 할 동안 우리 공격진들은 포항 수비진을 뚫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 앞에서 작업을 하다가 골 붙는 거 아니야. 막힌 거 아니야. 그리고 코너킥이 몇 번을 나왔냐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공격에 대해서 답답함도 있었지만은 수비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후반전 들어가서 정한민 선수와 양민혁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정한민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편 수비가 실수해서 공이 삐껴져 나온 거를 악착같이 달려 들어가 골을 넣은 거야. 그리고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도 그쵸, 골키퍼로 골대로 봤을 때 왼쪽 부분에서 달려와가지고 가마차기로 넣은 거잖아. 우리도 분명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실력들이 있고 악착같이 하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업까지 가기 위한 공격적인 전술이, 미드필드에서 공격까지 오는 건 좋아. 정작 공격까지 다 와서 페널티 라인 근처에서의 작업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 코너킥도 그렇고 크로스도 그렇고. 이게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뭐 수비가 누가 잘못했니, 누가 잘했니, 누가 더 누구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니. 저는 어제 수비는 그런 거 말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한 명이 뚫린 게 아니고 수비가 다 뚫린 거니까. 그리고
공격 부분도 똑같아. 어쨌거나 뭐 연기하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보여. 왜? 그 과정까지 너무나 우리가 좋았으니까. 경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도를 했으니까.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그렇고 너무나 좋아. 하지만은 마무리 작업이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이 안 됐었고, 한번 포텐이 터져가지고 야구의 포텐이 터져가지고 4골 넣은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대구랑 붙을 때 이겼던 거는 어쨌거나 그때 대구가 컨디션이 안 좋았잖아. 대구 자체가, 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그래, 우리는 경기력이 좋아, 경기력이 좋으니까 이런 고민이라 말 좀 심하긴 한데, 아무튼 이 환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서 아무리 연계 잘하면 뭐하냐고. 가운데서 우리가 막 전술 패스 티키타카 빡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고. 마무리 작업과 수비 작업까지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요리를 할 때도 요리 막 엄청 잘하고 맛있게 먹으면 뭐하냐고. 설거지를 안 하면 요리가 끝난 게 아닌데, 결국 어제 경기는 설거지도 안 됐고 맛있게 먹는 것도 안 된 겁니다. 요리만 겁나 재밌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아싸리 못했으면 아싸리 욕을 해버리고, 그리고 아니면 그래 우리 메시 작년보다 낫네 하고 말 텐데, 그런 희망적인 부분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 어제 물론 이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뭐 윤정환 감독을 탓하고 싶지는 뭐 탓한다기보다는, 알겠어 신민아 선수 알겠어. 근데 우리가 골을 넣어야 될 상황에 교체 카드가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수라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제 거의 교체 카드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교체 카드를 이용을 해서 공격수가 나왔을 때, 그래 어차피 지더라도 필더나 수비수를 하나 빼가 공격에 더 넣어가지고 그래 한 골에 더 바래보자, 그거라도 할 텐데 교체 카드가 수비수야. 그럼 뭐 신민아 선수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격수가 더 필요한 상황에 나왔을 때 못 써먹는다라는 거지. 써먹을 선수가 없다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체 카드가 7장 중에서, 그죠? 이번 같은 경우는 센터백이 2명이었어. 그 말은 뭐야? 스쿼드 포함해서 센터백만 4명이란 얘기예요. 우리 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면 한 선수가 여러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기혁 선수도 이제는 센터백, 중미, 그리고 양쪽 윙백, 그리고 뭐 김강국 선수나 유인수 선수나 카미야 선수도 그래. 그러면 공격에 나갈 수 있는 자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인수 선수가 최용수 감독 시절에 윙백을 봤었어요, 그죠? 그리고 윤석영 선수가 센터백을 봤었어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선발 멤버만으로도 5백을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교체 자원 하나, 뭐 김영빈이 됐든 예를 들어서 저 누구의 신민아가 됐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지고 있을 때 써먹을 공격적인 선수가 하나는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뭔가 교체를 할 때 우리가 지는 상황에서는 공격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줘야 되는 건데, 그게 없었다라는 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3대2까지 쫓아갔잖아. 3대2까지 쫓아갔는데 교체 카드가 누구였어? 신민아 선수였어요. 그죠?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우리가 뎁스가 뭐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울산대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상대 팀은 누구 교체 자원 나오면 뭐 국대급이고 그지? 누가 교체 자원 나오면 K리그 1 주전급이고 이런데, 우리는 뭐 교체 자원이 거기보다는 약할 수는 있지. 하지만은 현 상황에 맞는, 우리가 지고 있을 때는 공격 자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는 수비 자원을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조율을 할 수 있게 좀 교체 자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참 그분이 그래서 신민아 선수 들어왔을 때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 들어갈 사람이 없나? 물론 어제 황문기 선수가 너무 애절하고 너무 열심히 너무 많이 뛴 거 알아. 그래서 황문기 선수가 힘들어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도 알아요. 근데 어차피 신민아 선수가 94분에 들어갔단 말이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맞잖아.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냥 야 어차피 진 거 너 들어가서 경험이나 해, 이것밖에 더 되지 않냐고. 유일하게 교체에 성공한 거는 저는
이상원 선수와 정한민 선수의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그 전 타이밍에 같은 타이밍에 카미야 선수, 요번에는 카미야 선수가 생각보다 전경기보다는 전에 나왔던 것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수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장 안에서의 세세적인 전술을 보완할 수도 있고 분위기도 바꿔볼 수가 있는데 참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 저번 경기에서 가브리엘 선수가 교체 다 하고 나서 부상을 해가지고 그게 불안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교체 차는 카드를 남겨둔 건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공격이 아닌 수비수 카드였었기 때문에 아쉽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원FC 남았죠. 일로빈에서 나머지 경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천, 포항, 수원FC 이 세 경기 중에서 적어도 승점 4점은 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돌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3점이라도 최상위 3점이 돼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2연패인데 3연패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선수들 너무 악착같이 뛰어준 거 알고 열심히 하고 아는데 우리 감독님부터 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솔직하게 경기력 좋다라는 거에 희망을 가졌었잖아. 결국 이 희망이 강원이잖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예전에 작년에 지는 계속 져왔던 그런 마인드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날 수원FC 원정, 아마 지금 비가 오는 걸로 지금 예보가 알고 있는데, 비가 오더라도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승점 3점이 갖고 올 때까지 저도 악착같이 가서 승점 갖고 오는데 내 목 바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들 힘들지만 조금만 더 뛰어주세요. 할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할 수 있어 강원을 외치고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 수 있어 강원!